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서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바로 하지였습니다. 와, 정말 이 하지답게 오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SNS상에서 오이냉국 만드는 법 레시피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또 간단한 요리지만 황금 레시피를 이용하면 더 맛있게 또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이를 돌려 깎지 말고 씨까지 그대로 활용하면 부드러운 또 식감을 살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향긋한 미나리까지 더하면 식감도 살리고 또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를 먹기 바로 직전에 넣어야 오이와 미나리의 색도 살리면서 더 맛있게 또 오이냉국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간단 레시피로 여름 더위 물리치는 또 저녁 밥상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또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월요일 카운슬러는 김동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냉국 좋아하세요? 오이 냉국? 근데 저는 저희 고향은 냉국을 식초 넣고 넣는 냉국이 아니라 네. 된장으로 하는 냉국이 있어서 와. 그걸 좋아합니다. 아, 울산이시죠? 네. 고향. 아, 거기서는 식초를 안 넣고 된장. 네. 아,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것도 또 색다를 것 같네요. 네. 네, 집에서 요리는 좀 하시는 편이세요? 집에서는 하지 않고요. 네. 뭐 캠핑이나 어디 놀러 가면 간단한 거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아, 안 하신다고 아주 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잘 네. 하시는 거 뭐 한두 가지만 가끔 해주셔도 일주일을 정말 또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사랑받는 남편, 또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양대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월요일 좀 기분 좋게 출발이 나왔는데요. 또 어떤 분이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 안고 계실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상사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이요? 네. 산에 갔다 왔습니다. 아, 등산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더운데 참 산에 갔다 오면 그래도 시원하게 땀 빼고 나면 더 좀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도시는 더워도 산에 가면 시원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 운동하시면서 또 건강관리도 주말에는 하시고 또 주중에는 포트 건강관리 잘 하셔야지요. 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7년? 7년 정도 네. 되셨군요. 꽤 되셨네요. 네. 할수록 좀 방향이 잡힌다 싶으세요? 아니면 할수록 좀 더 아리송하다는 생각 좀 많이 드세요? 글쎄, 좀 아리송한 것 참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7년 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투자의 방향이나 좀 스타일은 잡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나 좀 가지고 운용하실까요? 네, 2억이요. 2억이요? 꽤 좀 운용하시네요.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하실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매매하세요? 이토마토 증권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네. 보는데 이제 전문가님들 추천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선별해서 네. 종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나 뭐 수급 같은 것도 좀 보고 대응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약간. 좀 보시죠. 네. 네. 종목 선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추천이 많이 나오는데 좀 선정하실 때 어떤 걸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포트에 좀 담으실까? 펀더멘탈을 아무래도 제일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실적도 꼼꼼히 점검하시고요. 네. 네. 평균 뭐 종목 한번 사면은 보유 기간은 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아, 좀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내외로 좀 짧게 네. 보세요. 예.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신가 봐요. 뭐 사실 짧게 수익 나서 회전이 많이 되면 또 주식하는 또 재미도 있고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님, 일단 뭐 종목 분석 차트도 보고 좀 분석은 좀 가능하신 것 같고 중장기 대응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제일 매매하시면서 힘든 게 어떤 부분이세요? 매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가. 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뭐 포괄적으로 매도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매수는 뭐 내 마음의 결정만 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매도를 대부분 힘들어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잘 팔기 위해서는 잘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을 하시는데 단타를 하시는 건 사실 좀 매매 전략이 좀 매칭이 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식이 얼마나 올라 있느냐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를 내가 잘 못한다 했을 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가 힘든 분들 모두에게 좀 제가 뭐 모든 투자자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내가 매수를 과연 어디서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이 펀더멘탈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과연 이 주식을 싸게 산 거냐, 이거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주식이 한 2배, 3배, 5배, 6배 올라 있는데 거기서도 이 주식은 좋다, 펀더멘탈 좋다, 성장성 있다, 그러고 덥석 잡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건 펀더멘탈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슈를 쫓은 거지. 그래서 매수의 위치를 재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가 좀 손해볼 가능성이 큰 매수 방법을 주로 실행했더라면 매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조금 더 좀 제고하실 필요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 상승을 할 땐 혹은 시세가 결정이 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반영이 됩니다. 주식이 일반적으로 장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뭐 양적인 가치를 평가했을 때 이 주식은 뭐 이 정도의 적정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밸류에이션 분석이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죠. 그러니까 성장성, 이런 내용들이 좋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좋다. 이런 미래 가치도 일단 하나의 모멘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내가 어디에 베팅을 할 것이냐를 꼭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주식이 한 5만 원 정도가 되는 주식인데 이 주식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 10만 원이 되겠다, 양적 가치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주식은 손절 매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진정한 어떤 그 가치 투자가 되는 거고, 후자 쪽에 있는 성장 가치, 즉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기업 가치는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 가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는 움직이지 않는 건데, 미래 수익성에 대한 가치는 영업 환경이 변화하면은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치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 시점에 보셨던 가치가 변하는지를 계속 추적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 흐름이 바뀌어서 주가가 꺾이게 되면 복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성장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에도 그렇고. 근데 그런 주식들이 그 성장성을 반영해서 3배, 4배, 5배 올라온 주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다 하면서 추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멈추거나 주가가 꺾여버렸을 때는 이 주식이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미래 가치를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훼손이 돼버리면 본질 가치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복구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샀느냐, 이게 매도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매도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는데, 먼저 매수를 일단 내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딱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분 성향은 뭐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떤 거는 그냥 추격 매수하신 것 같고, 이건 또 자산 가치 주고, 이렇게 막 특히 방송 미디어 보시는 분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개 종목들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 추천도 들고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논리가 없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건 싸서 좋고 이거는 뭐 앞으로 좋기 때문에 더 갈 거다, 이런 다양한 논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을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그 성장이 유효한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차트를 따라가셔야 돼요. 성장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반영이니까 그 미래를 주식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줘야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미래 가치를 좀 의구심을 가지면 주식은 무조건 빌립니다. 그럼 바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치를 가지고 본 종목이라면은 그런 시세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종목이 현재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사셨다. 근데 이 주식이 뭐 3만 5천 원 올라왔어요. 어떤 이슈들 가지고. 그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은 3만 원에 샀는데 뭐 2만 한 7, 8천 원 빠졌다. 근데 보셨던 가치 5만 원짜리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라면은
그건 손절없이 기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이 어떤 이슈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만 원 가서 시작하자라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죠. 혹은 반대로 성장주에 투자하셨더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이 올라 있는 메디톡스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 지금 자리에서 뭐 이거 수출, 기술 수출 가지고 앞으로 이 미래 성장성이 엄청날 것이다. 그럼 그걸 보신다라면은 지금 주식의 본질 가치는 상당히 많이 비싸져 있어요. 미래를 반영해서 주가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가치를 계속해서 추적하지 못한다면 아주 비싸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적절한 매도의 실행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내용만 보는 것도 아니고 주식은 좀 종합 예술 같은 거예요. 네.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주식이 움직이는 이유 등을 잘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산 건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사시는 건지 주식을 사시는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시면은 기업을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펀더멘탈을 보시지만 사이클이 짧다는 것은 주식을 사시는 거지 그 기업의 내용을 사시는 건 사실은 아니실 거예요. 다만 뭐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을 매매하기는 두려우시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점검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지만 이런 주식에 대한 매매, 즉 시세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매매라면 기술적인 기준을 좀 우선시 두시고 그 기술적인 분석, 예를 들어서 좋은 상승 차트인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면은요 그 상승이 언제 꺾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주식을 찾았는데 차트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위치입니다. 그럼 목표 수익을 높게 잡는 거죠. 네. 그리고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내용도 좋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다 하면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매도는. 그런 어떤 매수의 기반 안에서 목표 가격대, 내가 생각했던 목표 가격대에 왔을 때 주가가 흔들림이 나왔다. 그런데 보셨던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고 차트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뭐 보시고 계시는 내용이 조금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홀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상승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용은 이제 거의 소진이 된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지금부터는 그냥 머니 게임이다 정도의 구간이라면은 그 모멘텀을 오히려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이 주식은 얼마가 깨지면 매도 이렇게 완전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매매를 지금까지는 그냥 방송을 보시면서 차트상에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 팔고 많이 올라간 주식들도 아마 제가 성향을 보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도하셨는데 정말 몇 개월 지나가지고 막 아까운 경우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손실이 나는데도 이번에도 팔고 나서 많이 올라갈까봐 기다렸다가 또 손실로 크게 전환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죠. 네. 이게 이제 매수를 하실 때 그 종목이나 기업에 대한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이 이렇게 접목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를 하실 때 매도 고민은 매수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이미 어느 정도 한 60, 70%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참 감안하셔서 종목 결정하시고 오늘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 관점에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라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트님 확인해 보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좀 바로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종목 좀 불러주시죠. 네, 우리산업홀딩스 네. 7,000원에 20%, 한국전력 42,800원에 10%, 나이스 평가정보 9,540원에 10%, 선창산업 13,975원에 25%, 효성 13만 8천원에 20%, 메디톡스 56만 5천원에 10%,
56만 5천 원에 10%. 예. 네. 비중만은 일단 선창 산업도 수익권이시고요. 또 잘 나가는 뭐 요즘에 효성도도 잡고 계시네요. 손실 종목도 좀 섞여 있으신 게 아마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한번 쭉 살펴보고 저희가 전략 드릴게요. 네. 네. 김동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한국전력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42,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국전력을 어느 정도의 목표를 보고 매수를 하셨나요? 전고점 4만 8천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는 건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내용 가지고 뭐 크게 움직이는 주식은 사실 아닙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료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모멘텀을 좀 받긴 했지만 사실 내용이나 뭐 가치에 대한 흐름보다는 시장에서 하나의 유틸리티 관련한 상징적인 섹터의 대표군으로 좀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 뭐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악재 노출이죠. 근데 악재가 노출됐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셨던 뭐 48,000원대는 적절한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뭐 아주 특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게 얘기하면 좋은 내용들이 몇몇 있지만 그건 저는 그것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네. 1999년도 그리고 2006, 7년도 이 월봉의 대단히 큰 고점이 5만 원대에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5만 원 넘어갈까? 확률적으로는 일단 못 넘어간다라고 보고 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격을 그냥 특정해 두지 마시고요. 네. 5만 원이 넘기 전에 판다. 이익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딱 전략을 세워 두십시오. 그리고 네. 추후에 5만 원이 넘어갔을 때도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세요. 아, 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월봉에서 10년, 20년 저항 넘어가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전이 5만 원을 안착했다라면 그때 한번 다시 뭐 진입을 고려하시든지 하시고, 이번 한국전력은 5만 원 전에 반드시 이익을 챙긴다라는 것을 제 1차적인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 4만 9천 원이든 8천 원이든 크게 의미 없이 5만 원이 넘기 전에 나는 이 수익을 확정 짓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딱 해버리시면 이 매도가 팔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놓치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5만 원이 강력한 저항이므로 이렇게 딱 잡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를 한번 보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시청자님 지금 매수를 하신 자리에서 뭘 보고 매수하셨나요? 원래 우리 산업 주식을 사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분할되면서 네. 우리 산업 홀딩스가 생기면서 이제 주식이 들어왔었는데 네네네. 그것이 이제 6천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8천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에 네. 여태가 쭉 다른 그 지주사들 보니까 그 본 주식의 약 한 70-80% 이상까지는 가더라고요. 지금 우리산업 홀딩스 말씀이시죠? 예. 네. 제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는 계속 그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10,000원은 넘어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9,500원에서 목표가를 10,000원 잡으신 겁니까? 예.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매도를 떠나서요. 네. 전략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 주식이 지금 작년도에 3,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전략이 10,000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의 시세를 연장한다라는 전제로 보셔야 되는 거죠. 목표 가격이 5%밖에 안 되는 종목을 사상 최고가에 잡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매수가 대단히 공격적인 매수입니다. 사상 최고, 이 주식이 거래된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높게 살 만큼 매력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라면은 최소한 기대 수익률이 20%, 30%, 40%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보였을 때 사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사상체고가 매수를 할 때는요. 저는 사상체고가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월봉에서 한 10년 정도의 저항이 뚫어내는지를 몇 달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몇 달간의 저항이 뚫어낼 경우 저는 기대 수익률을 200%, 300% 보고 들어갑니다. 왜? 전에 없던 가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식의 이 기업의 새로운 국면이다 라고 보고 롱텀으로 아주 크게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상 최고가 권역에서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5%의 기대 수익을 보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손절이 힘드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10,000원이 돌파가 됐을 때 매도를 해버리시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실 때부터 이 종목은 사실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자산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비쌉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 기준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느냐? 개인 정보에 대한 평가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인터넷 전용 전문 은행이라든지 혹은 핀테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혜를 입게 됩니다. 매출 산업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이 목표가는 설정이 안 됩니다. 왜? 앞으로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꿈을 계속 불어넣으면 주식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보다 더 좋아집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아집니다 하면 주식은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거기서 또 50% 가고 또 50% 가고 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건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도 모르고 소위 얘기하는 건 돈질이거든요. 메이저 세력들이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 더 보내자. 더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정도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정할 거고 목표치는 어느 정도를 정할지를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표치가 5%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대상으로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손실 전환되신 상태에서 약간 매매가 지금 꼬여 들어오고 있죠. 제가 요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모멘텀은 유효해 보이는데 지금 위에서 오늘 하락한 거래가 대단히 많아요. 위쪽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밀려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은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하게 팔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판 사람이 있고 밑에서 약간 사들어온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최후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이 최고점 근처기 때문에 여기서 방치가 될 경우에는 손실이 점점 누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8,300원을 내일 종가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300원을 다시 깨지 않는다라면은 본전 오면 팔아버리십시오. 이 자리에서 5% 보고 들어가신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매도해버리시고 이런 종목은 여기서 들어가서 기술 대응을 하면서 40% 50%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시장 시세를 읽는 능력과 그리고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사상 최고가 매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이나 차트 설정을 제대로 능숙하게 하시지 못하는 분들께는 사실 이런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포트에서 특별하게 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다 하나하나 봐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히 좀 더 궁금하시거나 좀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기 우리산업홀딩스요. 네, 보겠습니다. 우리산업에서 홀딩스로 분할을 했는데 그럼 우리산업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산업은 매도를 했고요. 매도하셨고요. 네. 좋은 거는 매도하시고 빠진 건 들고 계셨네요. 요거는 그래도 우리산업 주식이 한 70, 80%까지는 안 올라오겠나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십시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이 분할을 하고 나면은요,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산업홀딩스는 우리산업홀딩스 자체적인 주가로 평가하시고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는 마시고요. 다만
우리 산업의 업황이나 실적에 따라서 우리 산업 홀딩스의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추적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보면은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요, 사업회사가 좋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업회사가 돈을 벌고 그 사업회사가 번 돈을 배당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는 사업회사 쪽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계시면은 오히려 사업회사 쪽에 좀 더 배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7,000원에서 이 정도까지 빠져 있으면 사실 우리 산업의 가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종목은 지금 성장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격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6,000원 내지는 6,000원이 좀 더 이탈이 되더라도 버티는 게 맞습니다. 네. 손절 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손절 매도라는 게 손실을 절약하는 매도입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 게 손절 매도인데 뒤늦게 손실을 확정짓는 매도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면 비중도 적지 않으시고 7,000원 그러니까 본전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가. 하지만 우리산업홀딩스가 대부분의 많은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매력이 있느냐. 자동차 섹터 쪽에 대부분은 PE 밸류 뭐 5배, 6배는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 업황이 본격적으로 국내 자동차들이 다시 한번 원청사들이 또 특히나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밴드이기 때문에 원청사 좋아지고 하청 좋아지고 그 다음 2차 밴드 좋아지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섹터에서도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표를 본전 정도로 잡으시고요. 네. 현재 자리에서는 저가에 던지기에는 사실 버티기 싸움은 되는 가격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6,000원 거래되고 있지만 기본 가치로 봤을 때 한 7,000원대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의 가격을 기다리셔가지고 이 종목을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나서 새롭게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싶고요. 네. 조금 고민되실 것 같아서 제가 효성을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봐드리면 네네. 효성은 지금 수익이 좀 나고 계시지만 네. 요런 케이스입니다. 자, 효성을 제가 월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을 지금 13만 8천원 이것도 그렇게 싸게 사신 게 아니죠. 예. 그죠? 이 효성도 13만 8천원이면은 사상 최고가에 사신 겁니다. 네. 그렇죠? 2010년도에 최고가가 13만 8천원입니다. 지금 5년 만에 최고가에 또 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앞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편안하게 수익으로 가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림으로 한번 넣어 봐 주십시오. 10만 원에서 12만 원에 지금 밑에 있는 박스가 그 위쪽이라면 괜찮아요. 지금 아래쪽에 주가 등락 나와 있죠. 저게 저 체크되는 저 구간에서 나와 있다라면은 이 주식은 추격 매수라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 자리에서 4년 5년 매물을 소화하고 뚫고 올라오는 거라면 저라도 삽니다. 아, 예. 그런데 뚫고 올라온 자리가 8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한 번에 시세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 주식은 사상 최고가인 13만 8천 원을 넘어가는 진통 과정이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네. 돌파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물론 효성이 폴리케톤이라든지 고어텍스라든지 현재 업황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 주식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과연 13만 8천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안착한 상태인지는 저는 확정지을 짓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은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잡지 마시고요. 네. 왜? 여기서 넘어가서 안착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잡지 마시고 기준 손절 가격은 13만 8천 원을 딱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년 전 최고가였습니다. 아, 예. 그 자리가 다시 무너진다라면은 소위 얘기하는 쌍봉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 가격, 매수 가격이 그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13만 8천 원이 즉 손실을 보면서까지는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기준으로 가신다라면은 뭐 기대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효성 정도 사이즈 종목은 한 20% 정도면 만족하고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목표는 한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잡으시고
이렇게 관리를 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봐드렸는데 궁금증 좀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시청자님 목소리 멋있으시다고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매매하시다가 또 막히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게시판에 종목들이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니공주님 그리고 제니 달빛아래 홀로건다님도 오늘 또 출석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저희가 중화권 증시 마감 보고요. 바로 또 게시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